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의 학교 출산율이 1위 되고 비혼율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결혼 관련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야 한다라는 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이라는 형태가 그렇게 오래된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이죠. 과거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혼자 살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기술 덕분에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결혼을 할지 말지를 넘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걸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과 비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번 솔직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결혼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망설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의 결혼 고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죠. 예전 우리 부모님 시대에나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요즘 사람들은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는 이미 좋은 곳에서 넓은 평수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현실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집값만 보더라도 너무 비싸죠. 육아 비용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출산하면 지원금 주고 기타 필요한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당 불가 수준이죠.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 맞벌이 부부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맞벌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 거의 필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전부터도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이런 경제 프로젝트의 어떤 사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요. 이런 사실들을 너무 주변으로부터 또는 인터넷으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직 겪지 않은 불행을 미리 생각하게 되면서 결혼을 점점 미루게 되는 요즘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라이프 방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의 삶을 좀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는 인생의 기준이 좀 명확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이 루트에서 벗어나면 뭔가 잘못된 삶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생각의 출발점이 예전과 벌써 달라졌다라는 거죠. 인생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희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좀 당연하고 그게 좀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 내가 나를 희생해야 하지? 생각이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내 삶도 더 중요하잖아 라는 생각들 말이죠. 그 어느 세대보다도 이런 인식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는데요. 과거에는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것이라고 교과서처럼 배워왔다면 이젠 결혼은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인가 라는 것부터 배우고 학습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대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를 위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가능한 관계만 선택한다
뭐 이런 거죠. 이 기준이 생기면서 결혼은 더 신중해지고 비혼은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혼은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비혼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지만 비혼으로만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겪게 되는 장단점을 좀 알게 된다면 어떤 게 더 나은지 정도는 주관적으로 저울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간의 자유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돈 자유,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감소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개발에 집중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즉,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비혼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조금 단점을 말씀드려보자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조금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플 때 의지할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 깊이가 얕아질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특히 40대 이후 체감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은 들으면 알 것 같지만 겪지 않는 이상 큰 공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비혼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말로는 그래 당연하지 정도로만 공감을 하다가 실제 비혼이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진짜 겪게 된다면 그 체감 정도는 확 올라갈 수 있는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결혼을 감정의 연장선으로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좋아하니까 함께 산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죠. 결혼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유지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결혼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시스템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돈을 함께 쓰고 시간을 조율하고 생활 방식을 맞추고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지점이 여기서 나오죠. 연애는 좋은 감정이 유지되면 괜찮은 관계지만 결혼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유지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전 같지 않지 이 사람?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죠. 감정은 변하지만 구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잘 설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서로의 삶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이걸 미리 고민한 사람들이 좀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결국 결혼의 본질은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이든 비혼이든 상관없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만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격적으로 혹은 체질적으로 그것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는데요. 느끼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주변에 많죠. 공감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뭐 딱 여기에 맞는 논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주변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저렇게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혼과 비혼은 선택적 사항이지만 체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유형의 사람들은 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결혼이 맞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편한 사람, 당연하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책임을 좀 감당하는 사람이 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공유를 잘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혼자 비혼으로 사는 사람이 맞는 유형은 일단 자기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제일 핵심이죠. 자유 그리고 시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오히려 결혼 상대방을 더 지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런 분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원래 결혼은 함께하는 시스템인데 자꾸 혼자 하려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많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보다 자꾸 효율을 중요시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말로 이런 말 있죠. 뭐 INFP, 뭐 T 성향,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T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효율을 좀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중요시하고 효율을 중요시하고 시간,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비혼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에 맞는 결혼, 비혼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꼭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짓고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되게 제 주변에 그리고 주변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결혼과 비혼이 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혼이 맞을까? 비혼이 맞을까? 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은 대부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는 시기의 문제에 좀 가깝습니다. 시기. 결혼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람이라도 20대에 내리는 선택과 30대 후반에 내리는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도 돈도 인간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싶은 시기죠. 이때는 결혼이 오히려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기가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고 성과보다 관계 깊이가 더 의미 있어지는 시기가 오죠. 이때는 비혼이 또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혼이 맞냐 비혼이 맞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선택은 하나의 답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결혼과 비혼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는 타이밍의 문제다 라는 관점을 가지면 선택이 훨씬 덜 불안해지고 심플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 비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무엇인가로부터 얻는 것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결혼이 맞다, 비혼이 맞다, 이건 남이 정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결혼을 결정하는 진짜 핵심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남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이 비혼이라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자. 이것이 가장 본인다운 결혼이나 비혼 라이프를 완성시켜주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과 비혼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정답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